한 주 사이 날씨가 초여름에서 초겨울로 바뀌고 있습니다.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바람이 불 텐데요. 주말에는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 아침보다 4에서 7도가량 뚝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 7도 안팎으로 시작할 텐데요. 바람도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 춥겠습니다. 일요일에도 낮 기온이 12도에 그치겠고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주말에 겉옷으로 체온 조절하시고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늦은 밤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이 한기의 영향으로 일요일 밤 사이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텐데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제주 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한라산에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산간도로는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성판악은 2도 안팎으로 떨어지겠고요. 북부 지역 7도, 동부 8도, 서부와 남부 지역 9도로 모두 한 자릿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성판악 8도에 그치겠고 북부와 동부 13도, 서부 지역 12도, 남부 지역 17도 안팎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낮보다 4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제주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예년 기온을 차차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임명권을 둘러싼 논란의 출발점은 8년 전 재단이 제주도의 출자 출연기관으로 지정되는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주도는 당시 출자 출연기관이 돼도 이 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단 지정되자 약속은 슬그머니 사라졌고 출자 출연기관에서 해제시켜달라는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당시 상황을 되짚어봤습니다. 4.3 평화재단이 제주도의 출자 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2015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출연금을 줄 수 없다며 제주도가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는 조례를 만들어 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자 출연 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대신 독립성이 문제가 되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조례로 만드십시오. 인사권이나 이런 문제는 조례로 그건 독립해도 됩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2016년 제정한 4.3 평화재단 조례에는 재단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4.3 평화재단은 출자 출연 기관에서 해제시켜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었습니다.
2016년 4.3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재단에 제주도가 출연금을 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문교 당시 이사장은 제주도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이 없었고 원희룡 지사를 만나 항의하고 빨리 조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수긍하면서도 검토하겠다고만 할 뿐 실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출자 출연기관 지정을 고집하는 데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재단 이사회에서는 4.3 평화재단 이사장이 탐나는 자리가 돼서 도지사가 자기 사람을 앉히고 싶어 한다며 정치인이라면 대통령부터 도의원까지 4.3에 대해 잘하겠다고 해야 표를 얻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원희룡 전 지사는 4.3 평화재단이 출자 출연 기관이 되면서 재단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 대한 승인권을 갖게 됐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이사장과 이사 전원을 직접 임명하겠다며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일호입니다. 제주 4.3연구소와 제주민예총이 4.3 평화재단 조례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조례 개정안은 책임 경영을 명분으로 재단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관치 운영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4.3 평화재단은 정권이나 도정에 관계없이 4.3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정부는 재생에너지보다 LNG 발전을 선택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제주에 LNG 발전소 4곳을 더 짓기로 결정했는데 출력 제한이 더 심각해지고 재생에너지와 가스 발전의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원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의 LNG 발전소가 처음 들어선 것은 5년 전. 석유 대신 천연가스를 연료로 이용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초미세먼지와 같은 오염 물질 배출이 없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여 카본 프리 제주 구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제주시 한림과 서귀포시 화순에도 추가로 LNG 발전소가 들어섰습니다. 안정적으로 LNG를 공급하기 위해 제주시 애월항에는 LNG 공급기지가 지어졌습니다. 앞으로 LNG 발전소는 더 늘어납니다. 정부가 10년 안에 가스발전소 4곳, 총 600메가와트 규모를 새로 짓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내 화력발전 용량은 910메가와트, 10년 안에 70% 가까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제주 지역 최대 전력 수요가 1656메가와트까지 늘어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2036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도 지금보다 4배 많은 4000메가와트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기 때문에 정부는 안정적인 가스 발전을 선택했습니다. 또 여름철에는 저녁 시간에 바람도 많이 불지 않고 해서 풍력 태양광의 발전량이 거의 없습니다. 전통적인 발전기가 그만큼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필요한 발전 설비 용량은 어떻게 계산했을까? 최대 전력 수요를 해결하면서도 얼마나 더 여유 있게 확보할지 결정하는 기준 설비 예비율을 적용합니다. 정부가 정한 제주 지역 기준 설비 예비율은 32%, 전국 평균 22%보다 10%포인트 높습니다. 제주가 섬이라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지만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나면은 사실 이 설비들이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비율로 이 설비들을 더 많이 가지고 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그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석연료 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는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죠.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도 심각해질 우려가 높습니다. 올해 말 3번째 해저 연계선이 준공되고 내년부터 에너지 저장 장치가 설치되면
출력 제한 비율은 뚝 떨어집니다. 그러나 가스 발전 2곳이 준공되는 2027년부터는 빠르게 늘어나고 추가로 2곳이 더 들어서는 2031년부터는 25%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특히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없는 섬을 만들겠다는 제주도의 정책 목표와 충돌한다는 지적입니다. LNG가 석유보다는 적지만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지어지게 되면 최소 30년 이상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2050년 이후에도 사실상 탄소를 배출하는 발전시설을 운영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철회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점차 늘어나는 재생에너지를 주요 전력 공급원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보다는 가장 쉬운 방법인 가스 발전을 선택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라는 게 비싸고 가격 변동 리스크도 크고 온실가스도 배출하고 이런 연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환경적으로 나쁘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원에 대해서 노출을 늘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제주에는 LNG 발전소 4곳이 들어섭니다. 출력 제한이 더 심각해지고 재생에너지 확산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정부가 내린 결정이지만 이것이 최선의 해법인지 지역사회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한 주 사이 날씨가 초여름에서 초겨울로 바뀌고 있습니다.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바람이 불 텐데요. 주말에는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 아침보다 4에서 7도가량 뚝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 7도 안팎으로 시작할 텐데요. 바람도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춥겠습니다. 일요일에도 낮 기온이 12도에 그치겠고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주말에 겉옷으로 체온 조절하시고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늦은 밤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이 한기의 영향으로 일요일 밤 사이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텐데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제주 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한라산에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산간도로는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성판악은 2도 안팎으로 떨어지겠고요. 북부 지역 7도, 동부 8도, 서부와 남부 지역 9도로 모두 한 자릿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성판악 8도에 그치겠고 북부와 동부 13도, 서부 지역 12도, 남부 지역 17도 안팎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낮보다 4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제주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예년 기온을 차차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수년 동안 마약류를 이용해 정신을 잃은 여성 다수를 성폭행한 남성 3명이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1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친구 사이로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201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유흥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여성들에게 수면제 등 마약류를 전자담배 등과 섞어 권한 뒤 2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안전관리 책임자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과 고용노동부는 오늘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관계자들로부터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시공 원청과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자들을 상대로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은 사유와 안전줄을 착용하지 않은 이유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5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제주도가 중문 관광단지 매입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일괄 매각하고
오는 2026년까지를 협상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또 두 기관은 앞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정기적인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중문관광단지는 토지 156만 제곱미터에 이 건물은 15,000제곱미터가 넘으며 핵심 시설인 골프장 평가액만 1,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에서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시 애월읍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제주 지역 미분양 주택은 2,400여 호로 이 가운데 25.8%인 624가구가 제주시 애월읍이었습니다. 전체 미분양 주택 가운데 69%는 읍면 지역이었고 애월읍에 이어 대정읍과 안덕면, 한경면 순이었습니다. 제주 4.3을 다룬 작가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가 프랑스 메디치 외국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강의 장편 소설인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의 비극을 세 여성의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주인공이 친구 어머니의 기억을 통해 아픈 과거사를 되짚는 내용입니다. 메디치상은 1958년 제정된 프랑스의 4대 문학상으로 꼽히며 1970년부터 외국 문학상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를 조사 중인 가운데 제주대도 증원을 요구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제주대 등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한 수요 조사를 했고 현재 입학 정원 40명인 제주대도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